방금 소개받은 이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 4.3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5년 광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5.18 민주항쟁 최초 기록물로 알려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자의 초고를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전면 개정판을 다시 한번 출간을 했습니다. 32년 만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4월은 유난히 동백꽃이 붓죠. 그런데 그 4월을 지나서 이제 5월 광주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제주에 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정말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간직한 죽음과 침묵의 역사를 강요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18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 역시 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고, 말을 하면 붙잡혀가고, 기록을 하면 굉장히 위험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광주 사람이 제주에 와서 광주 이야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4월의 제주와 5월의 광주가 서로 기억을 마주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가 준비했던 동영상을 한번 보고 해보겠습니다. 5.18 37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11일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광주 학설의 진성을 처음으로 알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32년 만에 재출간된 것이다. 처음 이 초판이 나왔을 때가 85년인데요. 벌써 32년 전이죠. 자료를 아주 첩보작전 하듯이 숨겨가면서 이 출판에 이르게 됐는데 참 그때 당시에는 50 정권 정말 살벌했던 시기였습니다. 광주항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전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기록을 민족과 역사 앞에 우리가 남겨야 된다 하는 그 무언의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신문도 방송도 완전 통제됐던 그 독재 시절. 급하게 내느라 표지 디자인도 만들지 못했지만 사회적 파장은 컸다. 선풍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책이 나오자마자 필독서가 되고,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 그걸 간직하게 됐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널리 전파됐다고나 할까요? 85년 출간 당시 황석영 씨가 저자로 알려졌지만 개정판에는 2명의 이름이 더 올랐다. 숨겨져 있던 공동 집필자. 이재희 씨는 광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이었다. 사실 저는 30년이나 지난 사건을 되돌아본다는 건 정말 보기도 싫은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광주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막 반발을 하고 화를 내고 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써서 국민들에게 읽히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광주에서 실제 저자
이재희 씨를 다시 만났다. 따박따박 글씨를 써가며 정리해 놓은 육필 노트. 그를 비롯한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광주의 기록이다. 5.18 항쟁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후학들한테 전달을 해야 한다. 사과 박스를 한 6개 박스. 상당히 많은 양을 모았죠. 32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온 광주의 진실. 진실을 찾는 작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예, 1985년에 이 책을 쓸 때 우리는 좋은 책을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진실을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이 비참한 역사적인 상황을,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을 더 알려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죠. 그때 광주는 패배한 도시였고 죽음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진압당했고 우리 모두가 왜곡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고도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모두 폭도로 몰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진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료를 모으고 이것을 글로 기록하자고 했을 때 그 진실을 모으는 일은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은 당시 도청에서 남아서 끝까지 한거를 했던 분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 전 국민에게 상세히 좀 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비록 저희 동료들이 함께 낱낱이 기록하고 썼습니다마는 실은 광주 시민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5년 초판은 소설가 황석영 작가가 기록한 것으로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만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당시 저희들이 초고를 써가지고 황석영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석영 작가님께서는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시고 우리로서는 그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학생 신분이었던 저희들은 책을 그 앞에다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 이런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진실을 말해야 했던 시민들의 결심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그 제목에 있는 이야기는 독재와 검열, 왜곡, 침묵 시대를 슬기롭게 넘어가자는 요청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나오자마자 해외에서 계속 번역이 돼서 85년도 10월 달에는 일본에서, 그리고 99년도는 미국 UCLA 대학에서, 그리고 2017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영문판이 나오고 2024년도에는 대만에서 중국어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자 꼭 알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18의 경우에도 제주 4.3의 경우에도 진상규명은 국가가 해준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유족이나 생존자, 연구자, 활동가, 시민들이 먼저 기억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4.3을 접했던 것은 소설가 현경 작가님이 쓴 순이 삼촌을 처음 읽었을 때입니다.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순이 삼촌을 통해서 제주 4.3의 속사를 들여다보면서 당시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질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5.18을 한번 기록을 해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은 생명이죠. 그 다음으로 빼앗기는 것은 자기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앗기는 것은 기억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국가폭력은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데 가해 권력은 피해자를 폭도, 빨갱이, 불순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은 죽음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은 단순한 자료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록은 빼앗긴 이름을 되찾는 일이고 억울한 죽음에 다시 인간의 얼굴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3과 5.18 모두 빨갱이라는 낙인, 폭도라는 낙인,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 강요되었습니다. 저는 순이 삼촌을 읽으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봤습니다. 헌법에 쓰여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란 무엇이며 국가는 이렇게 참혹하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너무도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 책을 읽었던 독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떠올렸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나중에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고 그랬습니다. 1985년에 책을 냈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곡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왜곡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 얼굴을 달리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광주 시민 폭도설, 계엄군 정당 방위론, 허위 유공자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전면 개정판은 단순한 증보판이 아니었습니다. 1985년도에 긴급하게 기록했던 이 기록을 32년 동안 축적된 조사와 재판,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역사의 정면에다 내세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필을 했습니다. 초판이 광주를 묻지 말라는 시대에 쓴 책이었다면 전면 개정판은 광주를 왜곡하지 말라는 그런 시대에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과 광주 5.18이 서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와 광주는 굳건하게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18이나 4.3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돼서 인류 보편적 기억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5.18 정신의 경우 헌법 전문 수록 주장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4.3과 5.18은 우리가 나가야 할 공통적인 인권과 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4가지 분야에서 그런 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이 두 사건은 모두 국가폭력의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두 사건은 모두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두 사건은 모두 피해자라는 그 피해자들에게 강한 낙인이 씌워졌습니다. 넷째로, 이 두 사건은 모두 진실을 찾기 위해서 시민과 유족 이런 분들이 나서 긴 시간 싸운 결과로 얻어진 명예회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네스코 5.18이 등재되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85년도에 최초로 이 책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화보집들이 나오고 비디오가 87년도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유족회에서 광주 민중항쟁 비망록이라는 책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서서히 알려지고, 그 다음에 전 국민에게 알려진 계기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진 보듯이 전두환 노태우가 1995년도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도 기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록이 아니라 민간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것이 광주 5월 민중항쟁 사료 전집 199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500명을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기록을 모아가지고 시민들이 출간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명예가 회복되는 저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난 뒤부터 1997년도에 광주시가 중심이 돼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료 총서가 발간이 되고 그 해에 5.18 특파원 리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시민들의 손으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광주를 직접 취재했던 내외신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무 왜곡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침내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제주 4.3이 이 길을 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주와 제주를 이야기를 할 때 한강 작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게 된 계기도 광주와 제주 이 뼈아픈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하고 깊이 관련 갖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자기 작품 속에서 녹여서 전 세계인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작가의 역량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그 작가에게 저런 상이 5.18과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어졌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앞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실제로 5.18과 4.3은 한강 작가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강 작가 역시 광주 출신이죠.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기가 중학생 때인가 이 경험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을 머릿속에만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이것으로 자기 작품으로 재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한강 작가가 읽었던 책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리고 아까 저 500명 기록한 광주 민중항쟁 사료 전집, 이 두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영감을 얻고 저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이게 12.3 내란 사태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아마 저 말이 아직도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저 말이 갖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를 지금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면, 역사적인 기억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총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탱크 장갑차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지금도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시민을 죽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언론이 침묵할 때 시민은 어떻게 진실을 지켜야 하는가? 왜곡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맞서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 답이 결국 기록과 기억을 통한 강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의 기억과 광주 5.18의 기억이 서로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고 시대의 어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록은 단지 이제 과거를 남기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일깨우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네, 영상 보시고 (1980년) 5월이 찬란한 것은 그날 그곳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살고 싶다는 아우성이 가득했고, 버텨내야 한다는 절박한 몸부림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부신 5월은 그렇게 처절한 아우성과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주는 아직도 살아 숨쉬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그날 5월 18일 7시부터 제7공수 특전단은 화려한 휴가라는 이름으로 제1차 작전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자비한 구타로 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참여를 막았지만 죽어가는 선배의 이웃들 곁을 떠날 수 없어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고 도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폭도가 될 수 없었고 불의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광주 시민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독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된 단합으로 광주는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하고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그날까지 대한민국과 광주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개헌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오셔서 죽어가는 시민 학생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특별 낭독하신 선생님은 박영순 선생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특별 낭독은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새벽 방송을 진행하셨던 그 멘트가 맞죠? 그때 네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